네. 여러 가지 속 시원히 말 못하는 연애 관련 고민 상담해 주세요. 사실은 STV에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중 하나가 싱PD의 컨셉인데요. 저는 연애 고수, 그리고 해걸신 모태솔로,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연애와 관련된, 결혼과 관련된 썸 타는 것까지 상담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대단히 내세울 건 없지만 예. 그래도 28년 동안 안 싸우고 나름 화목하게 살아온 데는 그게 나름 노하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서 싸우고 살아왔다는 말 자체가 저를 또 화나게 하네요. 지난주에도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해글 씨 네이버를요 그렇게 탑으로 장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해글 씨와 나는 정말 주기적으로 네이버를 장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싸운 게 아닌가요? 온 국민이 알 정도로 몇 시간 간격으로 비욘디에서 방송에서 서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생생일본 나우님이 성실한 남편이 결혼 16년 차에 바람기가 있어 보인다. 라인을 걸어 잠그고 손에서 아이폰을 신주무탄지 모시듯. 저건 수상해요. 저건 바람기라기보다는 썸 타기 시작했다. 아니 근데 대부분이 핸드폰에 갑자기 몰입하면 그건 좀 뭔가 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중요한 조짐 중 하나긴 하지만 예외도 있으니까. 근데 해걸 씨는 늘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하루 왼종일. 아니 저야 저 미디어 일을 하니까 사람들 여론이 어떤가. 우리 두 사람의 연애사가 궁금하다라고 하니까 해걸 씨와 나의 연애사 이야기부터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믿어지세요? 해걸 씨, 저희 남편은요 28살까지 여성과 키스도 한번 못 해봤대요. 해걸 씨, 그거 왜? 정말 맞죠?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그걸 믿냐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해걸 씨가 적어도 STV에서는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네, 네. 아니 진짜로 그 저는 그렇게 뭐 사귀어 본 여자가 없이 집사람과 만나서 덜커덕 결혼을 했습니다. 덜커덕? 네. 아니 그런데 이제 해글 씨 의대 때 박현아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별명이 골동품이었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아니다, 사오정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그래서 해글 씨 뭐 상황 파악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28년 사는 동안요 남편이 사오정이라는 걸 최근에 들어서 알았잖아요. 예. 그러게. 네. 그 저는 뭐 그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일부러 뭐 여러 이성을 만나는 게 좋은 상대방을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 이건 네. 아닌 것 같고 결국 자기 중심 잘 잡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저절로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더라고요. 연애도 난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이론은 참 밝네요. 그렇게 몸을 사리다가 네. 단정하게 그러니까, 있다가 네. 덜커덕 어떻게 저를 잡았는지. 아니 뭐 이 방송은 뭐 올라가니까 유튜브에 나중에 또 많은 분들이 보겠지만 정말 당신 만나기 전까지 제가 뭐 키스하고 사귀고 이런 여자는 없었다니.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만약 가는 본 사람 게. 있으면 나오세요. 상관없어요. 어쩌면 당당하니까. 그쵸. 집사람은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아주 날씬했고 눈에 띄는 뭐 저는 뭐 나중에 한 얘기인데 본인 말로는 각선미가 뛰어나서 연건의 달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은 저희 서울대 의과대학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분이랑 잘 될 줄 안 거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기자 생활하고 94년 5월 31일 세미나날에서 딱 만난 거예요, 우연히. 반갑잖아요. 그래 제가 용기를 내서 인사를 드리고 물어봤어요, 대놓고. 그 선생님이랑은 잘 지내시죠? 하고 제가. 맞아요. 그랬는데 바로 물어봤어요. 바로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집사람이 그분이랑은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그날 그 세미나장 2층에 꼭대기 커피숍까지 가서 끝나고 문 닫을 때까지 얘기했어요. 기억이 나요. 그때 남편은 그 중앙일보 대표 연사로 왔었던 거예요. 딱 내려오더니 제 옆자리로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그 선생님 잘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헤어졌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본인 동기들, 8호학번 동기들 이름을 한 얘기하면서, 동기들 내가 기자로 있으니까 병원 소식이 궁금하니 커피 마실 시간이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때 서울대병원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케이 하고 같이 이제 커피를 마셨죠. 근데 저희 둘 다 좀 멍청한 게요. 그러면은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냥 세미나 끝나면 만납시다. 근데 세미나 끝난 다음에 뭐 커피 타임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못 만날 뻔했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끝난 다음에 올라갔는데 이게 안 보여서 제가 이제 가려고 서울대병원 돌아가려고 딱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것도 또 우연히 만난 그러니까 거야. 그때 안 만났으면 또 집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은총이라는 게 여러 번 기회가 있어. 맞아요. 그리고 그때도 커피 타임 때 또 제가 나갔는데 만일 다른 데서 어긋났으면 또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해골 씨는 도서관을 안 다녀서 저는 학생 때 해골 씨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몰랐어요. 아니, 그 지금보다 20kg나 마르고 못생겼어요. 그때 솔직히 얘기하면 볼품 없고 지금 사람 많이 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은총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영화 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조 블랙 그 브래드 피트하고 그 여자도 의사예요. 근데 둘이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나는데 그때 그 묘사하는 그 장면이 너무 예술적이야. 대화나 장면이 아 저렇게 사람이 만나는구나, 저렇게 반하는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카메라에 정말 잘 담았거든요. 그래서 조 블랙의 블랙의 사랑을 사랑에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9분 무렵부터 11분, 12분 사이를 보시면요. 제가 늘 그 부분을 돌려서 보거든요. 조 블랙의 사랑. 브래드 근데 피트는 멀리 어떤 도시에 왔고 그 도시는 그 병원이 많은 곳이었고 그 카페는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는데 여성분은 굉장히 부잣집 따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숍에 들렀고 그때 브래드 피트가 아마 카페에서 실현당한 여동생한테 큰 소리를 내면서 용기를 주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 여성이 호감을 느끼죠. 그리고는 브래드 피트는 딱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 그 짧은 대화의 순간에 둘이 엄청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래라 저래라 저희 조언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은총을 받는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집사람하고 제가 만나서 나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도움이 컸다. 그 고백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 프레센터 커피숍에서 아무튼 뭔 얘기를 하는지 문 닫을 때까지 그 당시에는 온갖 우리 얘기 다 하고. 삐삐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남편은 중앙일보에서 계속 삐삐가 울리는 거예요. 저녁에 기자분들은 기사를 써야 되는데 남편은 계속 삐삐를 누르고 있고 막 뭉겠지 그냥 뭉개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뭐가 좋았는지 아무튼 해걸 씨도 그때 이미 저한테 첫사랑한테 체인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온갖 그러니까 얘기다. 마치 무슨 서로 고백하는 사이처럼 만나서 남편은 의과대학 3년 아래 의과대학 의학생을 좋아했다.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 커피숍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이어가고요. 이 남편이 왜 모태솔로냐? 모태솔로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엉뚱해요. 사오정 아니라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보다 한 3년 아래 의과대학 이제 후배한테 마음이 갔죠.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하고 사귀고 싶어서 그 여학생에게 이제 커피인가 차인가 그거 마시면서 의과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널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일부터 우리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할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썸 타고 사귀는 그런 순서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마 그 후배한테 내일 도서관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공부하자고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사실은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옛날에 지금보다 20kg 마르고 목은 엄청 길고 그다음에 이 세련된 모습이 아니라 엄청 촌스럽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엉뚱하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후배가 무서워서 안 나왔죠. 그 다음날 원래 기쁜 마음으로 도서관 제가 자리 잡아주면 커플돼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기다렸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알아봤더니 학교에 안 왔다는 거야. 해걸 씨가 얼마나 이상하게 굴었으면 글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으면 그 여학생이 아예 학교를 출석을 안 한 거야. 결석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하긴 아니 해걸 해. 씨 도대체 뭐라 그랬어요? 모르지. 아무튼 좀 엉뚱했어요. 아무튼 그 얘기는 아니 중요한 그게 게 아니야. 아니라 그래가지고요. 아니,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가, 그 그만해. 여학생이 이제 안 나오면 본인을 싫어한다고 알고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의과대학에서는 사실은 의과대학 여학생들은 진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에 그 당시에 목매는 여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의과대학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시험장에 남편이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의과대학은 한 학년에 200명 정도, 자, 200명이 커다란 강당에서 시험을 보는데 남편이 뛰어 들어가서 그 여학생 앞에 가서 너 왜 안 나왔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망신이지 뭐. 지금도 아마 그 학년에서는 이제 저를 좀 또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어쨌거나 제가 그런 것도 그 모르고. 젊은 네. 시절에 그 누구나 그런 그 추억은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씨, 그런 추억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제 아래 위 10년 위로 의과대학 시험 보는데 남자 선배가 뛰어 들어와서 너 왜 안 나왔니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난 없어요. 그만큼 절실했단 말이야. 뭐 그렇게 절실해요? 그러면 그 여학생을 생각한다면 시험이 아닐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여학생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해걸 씨의 본인 위주의 생각으로 나도 그런 것들에 시달리는 것 같아. 어떻게 그 중요한 시험장에 뛰어 들어가요? 해걸 씨 무서워서 결석한 후배한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여러분에게 오, 돌진 홍 박사님?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정식분께서 대답 없음도 대답인 거 비슷하잖아요. 아, 그런 거야? 어머, 대답 없음도 대답이래요. 아하. 아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훈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게요. 선배로서 뭐냐면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을 얻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근데 그다 많은 아는데?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가 너 이럴 수 있어? 이러면은 이제 망치는 거예요. 이 후자 쪽은 사랑을 얻는 것은 전자보다 훨씬 현명해야 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젊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만 제가 막 앞세웠던 거죠. 여학생한테 부담을 주고 천천히 다가가지 못하고 배려심도 없고 그래갖고 망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시험장에 뛰어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 딴에는 참 참고 정말 몸조심도 단정하게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소개팅 선도 한 번 안 보고 의과대학 이제 본과 2학년까지 왔는데 정말 모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후배 학생을 만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엄청나게 심한 좌절 그리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걸 씨가 군에 갔다가 허리가 그렇죠. 허리도 디스크. 심하게 다쳐왔고 전역하고 그러니까 참 신세가 한심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해군으로 갔는데 지금도 남편이 주장하기를 본인이 특공 군의관이었대요. 특공 군의관이었는데 근데 저는 군의관 특공- 유격 훈련할 아니 때 아니요, 해걸 씨. 저희 중대에서 제가 가장 먼저 올라갔어. 특공 그래 군의관이라는 건 없대요, 사람들이. 제가 군에 다녀온 아니, 분들한테 아니. 얘기 다 물어봤는데 군의관이 특공 군의관은 없대요. 그게 아니라 그걸 기다리던 훈련 그 당시에 그 뭐 대위인가 그분이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가니까 저보고 와 여기 특공 군의관 나타났네 그랬다니까. 그러면 나한테.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한 거지. 그렇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훈련을 잘한 거야. 어. 막 레펠도 타고 막타도 타고 막 완전 군장에서 하고 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고 그다음에 막 내가 타고 막 100몇 명 가운데서 1등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죠. 그럼 대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 터졌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그거 메고 올라가고 로프 타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그 사병분들이 뭐 무거운 거 드는 거 도와준다고 훅 들다가 팍 터진 거예요. 아니 글쎄. 그래서 이제 엉뚱할- 신세한탄하고 있을 때 이제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한 거고 네. 그게 92년도에 국내 최초로 의학 기자 된 거고 그리고 2년 있다가 집사람을 또 이렇게 만난 거예요.